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던 주제이긴 합니다. 게임 중독이요. 오래전부터 게임 질병화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정신분석적 입장은 이야기해왔으니 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의학은 해부학이라는 토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 발생한다면 해부학에 맞춰서 치료법을 연구합니다. 과학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습니다. 방법만 안다면 모든 사람이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엄청난 학습량을 소화해야 하고 많은 시간 동안 수련에 힘을 쏟아야 하죠. 일단 넘어가서 정신의학적 전통에서 정신은 뇌와 중추신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다루어야 하니까 약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치료는 기본적으로 경험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공통적인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이라는 치료는 기존 다른 의사들이 받아들였던 해부학적 치료법과 전혀 달랐죠. 프로이트 당시에는 시민성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히스테리와 같은 질환의 치료에 애를 많이 먹었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CRPS와 같은 질환에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의학의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보면 게임 중독이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다고 주장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의학은 게임 중독에 대한 보편적인 처방을 만들어낼 겁니다. 산업혁명 당시 히스테리에 효과가 없더라도 아편을 처방했던 것처럼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처방입니다. 그러면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고 다른 것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약물로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말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동안 다른 정신적 질환에 대해서 의학은 늘 MRI 사진 등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변화 요소들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 질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장차 나아가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스마트폰 중독이 질병이 되어서 병원 가야 하는 질환이 될지도 모릅니다. 원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것만 잡는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면 환자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거고요. 그때 우리의 삶은 병들지 않기 위해 억지로 행동을 검열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학은 질병을 이겨내게 해서 우리에게 삶을 다시 되찾아주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족쇄가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게임 중독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환도 아닙니다. 치료된 케이스 하나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질병을 말하는 건 아니길 기대합니다.